반갑습니다. 시인 길라잡이 권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 창작 강의 9번째 주제로 현대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시인들이 참여시, 민중시, 저항시를 주로 썼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시인의 업무이자 책무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암울했는가 하면 시인들의 이름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김지아 시인의 본명은 김영일입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지하 세계와 같다고 하여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박노해 시인의 본명은 박기평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의 편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시를 썼습니다. 노예란 이름은 노동해방의 준말로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인들은 자신이 몸소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한 개혁 의지를 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시를 읽으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방송 매체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별다른 매체가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시와 같은 표현 양식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986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화의 깃털이 잡히게 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인들 사이에서는 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를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서 1990년대가 되면 사회보다는 오히려 개인 내면의 성찰을 중시하는 류시화풍의 시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되면 시인들 사이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풍을 탈피해 보려는 여러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란 끊임없이 언어를 파괴하고 또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것인데, 지극히 서정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에 치중된 시적 경향만으로는 그 표현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파나 정치시를 쓰는 시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서정시 자체 내에서도 극서정시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서정시, 실험시, 정치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시풍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대를 관통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써지는 시들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시적 관심과 작시술의 세밀한 분화가 그러한 작업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쓰여지는 시들을 굳이 분류하자면 서정시, 실험시, 정치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될 것이며, 이러한 상위의 유적 분류에서 무수한 하위의 종들이 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단이 이처럼 다양한 시적 관심과 작시술 그리고 시적 지향과 시의식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양학처럼 울려 퍼지는 것, 그리고 서정시, 해체시, 정치시 등의 유형이
무한한 분화와 변이를 그려 나가는 것이 시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시적 경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시적 경향성의 공통 분모를 모아보니 크게 서정시, 실험시, 정치시로 분류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상위 개념에서 각각의 다양한 형태로 시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인 서정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시와 관련하여 서정시의 새로운 진화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최서림의 모색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한 시론에서 서정시가 서구의 낭만적 서정시에서처럼 주체 중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주체가 대상에 동화되는 식으로 시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고전주의적인 방법인 미메시스적인 방법도 있으며, 상호 주체적인 시적 만남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메시스적인 방식이란 새로운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모방함으로써 현실을 넘어서는 도약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정시가 강렬한 현실인식과 현실 비판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 세계를 선취해서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 주체적 시적 만남이란 주체 중심의 동일화, 세계의 자아 방식이 아니라 시적 주체와 대상이 상호 주체성을 이루며 만나는 것을 지칭한다. 그것은 주체의 일방적인 행위인 명명이나 은유적 동일화를 넘어서 사물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부여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원래는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이름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호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초의 근원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최서림의 미메시스적 시적 만남이나 상호 주체적 시적 만남 등의 개념들은 아직 명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체 중심의 동일화가 가져오는 폐해와 세계 자아에서 오는 폭력성을 극복하고 무수한 변이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최서림의 미메시스나 상호 주체성의 개념은 시적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대상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그것이 주체에 미치는 힘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그려질 수 있는 무수한 변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적 발상은 시란 대상이 말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며, 가치 있는 대상을 발굴해서 그것과 만나는 것이라는 새로운 시의 개념을 생산한다. 1990년대 이후로 서정시는 우리 문단의 주를 이루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전적 서정시의 경향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미메시스적 시적 만남과 상호 주체적 시적 만남을 주장하는 최서림 시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대표적인 작품 두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의 정면 최서림. 앞모습은 웃고 있지만 뒷모습은 울고 있다. 진실은 초라한 뒷모습에 있다고. 뒷모습만 그리는 사람이 있다. 짓궂은 나는 염치도 없이 곧잘 사람의 정면을 응시한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포장된 앞모습. 생의 혼돈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진실은 뒷모습만큼이나 쓸쓸하다. 그 무엇으로도 위장할 수 없는 눈빛 때문인가. 생의 정면에서 전해오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연민이 더 눈물겹다.
시인의 재산 최서림.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빈 하늘은 내 것이다. 아무도 탐내지 않는 새털구름도 내 것이다. 동조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내 것이다. 너무 높아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상으로 현대시의 흐름 중 하나인 서정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의 두 번째 분류 형태에 해당하는 미래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래파라는 이름으로 문단에 등장한 새로운 해체시의 흐름은 등장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적 사건이며 시적 진보의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황병성, 권혁훈, 김행숙, 이장욱, 김원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해체시의 전입파들은 기존의 시적 관습과 신념에 새로운 변이와 탈주선을 그렸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 시적 진보로 평가할 만하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시적 주체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소외되었던 성적 소수자라든가 미성년 주체 등의 소외된 주체성의 등장, 복수적 주체성에 대한 시도, 그리고 사물의 독립성을 통한 인격적 주체의 소멸 등에 대한 다양한 시적 주체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적 문법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시라는 장르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미래파의 시도가 일명 과격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서 과도한 찬사와 함께 무수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체의 분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으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학 중심을 이루었던 개념들은 기계적 언어로 번역될 것이며 새로운 실험시는 유기체와 기계의 경계 해체라는 변화에 대한 적응과 분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미래파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바지의 밤, 황병승.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모두 32개. 나는 나의 아름다운 두 귀를 어디에 두었나. 유리병 속에 갇힌 말벌의 리듬으로 입맞추던 시간들을.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를 긁는다 애정도 없이. 계단 속에 갇힌 시체는 모두 32구. 나는 나의 뾰족한 두 눈을 어디에 두었나. 호수를 들어 올리던 뿔의 날들이여. 새엄마가 죽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밤의 늙은 여왕은 부드러움을 잃고 호위하던 별들의 목이 떨어진다. 검은 바지의 밤이다. 폭언이 광장의 나무들을 흔들고 퇴퇴퇴 분수가 검붉은 피를 뱉어내는데 나는 나의 질긴 자궁을 어디에 두었나. 광장의 시체들을 깨우며 새엄마를 낳던 시끄러운 밤이여. 꼭 맞는 호주머니를 잃어서 오늘 밤은 모두 슬프다. 천사에게 김행숙. 천국에 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천국에도 있는 것이 이 세계에도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들렸다가 이 세계에도 있는 것이 천국에도 있으면 나쁜 것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했다. 아, 메아리 같아 꼬리가 흐려지고 떨리는 빛과 메아리. 달빛은 비밀을 감싸기에 좋다고 생각하다가 달빛은 비밀을 풀어헤치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달빛은 스르르 무릎을 꿇기에 좋은 빛. 달빛은 사랑하기에 좋은 빛.
달빛은 죽기에도 좋은 빛. 오늘 밤은 천사의 날개가 젖기에도 좋은 빛을 온 세상이 넘쳐서 이 세계 바깥은 없구나. 우리 도시의 지하에는 커브를 그리며 돌아다니는 열차가 있고 열차에는 긴 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긴 의자에 앉으면 천국의 사람들처럼 죽은 듯이 흰자위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꿈속에서도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의 눈송이 같은 귀에도 입김을 불며 속삭여 주었다. 인간을 사랑하느냐고 나는 물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대답을 기다렸다. 내 인생의 책 이장욱. 그것은 내 인생이 적혀있는 책이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누가 선물했는지, 꿈속의 우체통에서 꺼냈는지. 나는 내일의 내가 이미 쓰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다. 일을 했다. 드디어 외로워져서 밤마다 세긴을 했다. 모든 명사들을, 동사들을, 부사들을 차례로 건너가서 늙어버린 당신을 만나고 오래도고 난해한 문장에 대한 긴 이야기를. 우리가 이것을 해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영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 너무 많은 글자가 허공에 겹쳐 있기 때문. 당신이 뜻하는 바가 늘어나는 것을 지옥이라 불렀다. 수만 명이 겹쳐 써서 새까만 표지 같은 것을 당신이라고. 당신의 표정, 당신의 농담,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이상한 꿈을 지나서 페이지를 열 때마다 닫히는 것이 있었다. 어떤 문장에서도 꺼내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당신은 토시 하나 덧붙일 수 없도록 완성되었지만 눈 내리는 밤이란 목차가 없고 제목이 없고 결론은 사라진. 나는 혼자서 서가에 꽂혀 있었다. 누가 골목에 내놓았는지, 꿈속의 우체통에 버렸는지. 눈송이 하나가 내리다가 멈춘 딱 한 문장에서. 나는 항상 실패한다. 김언. 나는 항상 실패한다. 나는 항상 시도한다. 나는 항상 물거품이다. 나는 항상 신비하고 절망한다. 나는 항상 이유다. 나는 항상 결론이고 거의 없다. 나는 항상 무한하고 있다. 나는 항상 결정적이고 온다. 멀어져가는 대상에 대하여. 나는 항상 단정하고 대상이다. 나는 항상 불가능하고 없다. 홀로 던져져 있다. 나는 항상 마주하고 적이다. 흑이고 백이다. 더 많은 색깔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삭제가 필요하다. 나는 항상 흘러 넘치는 선물, 거리 곳곳을 옮겨 다니는 식물, 어떤 시각이든 필요하고 어떤 청각이든 고통을 빼먹는다. 핑계가 아니면 변명으로, 흐름이 아니면 덩어리로, 액체가 아니면 젤이라도 바르고 나타나서 밤을 움직인다. 밤에 움직인다. 나는 항상 서 있다. 거의 죽어 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직하게 달아나는 영혼을 붙잡고 있다. 돌로 눌러놓고 있다. 이상으로 미래파의 시적 경향과 대표적인 작품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시의 흐름의 마지막 분류에 해당하는 정치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시는 미래파의 미학적 실천에 대해서 정치적 실천을 주장하며 등장하였다. 진은영, 신보선, 이용광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 시인들의 주장은 1970년대 80년대의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시키는 변이라는 점에서 시적 진보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은 기존의 미학과 다른 미학적 모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시나 민중시와 변별점을 갖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은
미래파가 강강한 국가폭력과 물신화 현상,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적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참여시와 민중시가 지니고 있었던 신념, 즉 시와 예술은 그 자체로 진리를 생산할 수 없으며 그 외부에 선재하는 정치적, 과학적 진리를 핍진하게 묘사하고 재현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믿는 리얼리즘 미학의 원리를 벗어나 시적 형식의 조건들에 대한 사유 속에서 다수의 진리가 현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비약이자 변이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시의 주창자들은 참여시와 민중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리얼리즘 미학과 재현의 수사학을 거부하고 동화적 모티브의 활용이라든가 알레고리 등의 미학적 장치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머나먼 진언영. 홍대 앞보다 마레지구가 좋았다. 내 동생 희영이보다 앨리스가 좋았다. 철수보다 포울이 좋았다. 국어사전보다 세계 대백과가 좋다. 아가씨들의 향수보다 당나라 벼루에 갈린 먹냄새가 좋다. 과학자들의 천왕성보다 시인들의 달이 좋다. 멀리 있으니까 여기에서. 긴 뿌린 샌베이 과자보다 노란 마카롱이 좋았다. 더 멀리 있으니까 가족에게서. 어린 날 저녁 매질에서. 엘리아르보다 박노해가 좋았다. 더 멀리 있으니까 나의 상처들에서. 연필보다 망치가 좋다. 지우개보다 십자 나사못. 성경보다 불경이 좋다. 소녀들이 노인보다 좋다. 더 멀리 있으니까. 나의 책상에서, 분노에게서, 나에게서. 너의 노래가 좋았다. 더 멀리 있으니까. 기쁨에서, 침묵에서, 노래에게서. 혁명이, 철학이 좋았다. 멀리 있으니까. 집에서, 깃털 구름에게서. 심장 속 검은 돌에게서. 청춘, 신보선. 거울 속 제 얼굴에 위약의 침을 뱉고서 크게 웃었을 때. 자랑처럼 산발을 하고 그녀를 앞질러 뛰어갔을 때. 분노에 붙박쳐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가 공포에 떨며 바로 놓았을 때. 강 건너 모르는 사람들 뚫어지게 노려보며 숱한 결심들을 남발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즐겨 제발 욕해달라고 친구에게 빌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정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완벽한 몸을 빚으려 했을 때. 매일 밤 치욕을 우유처럼 벌컥벌컥 들이키고 잠들면 꿈의 키가 쑥쑥 자랐을 때. 그림자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서 그림자들 거느리고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사랑한다는 것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멀쩡한 생을 남몰래 흠모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청춘이라는. 내려놓는다. 이영광. 역도 선수는 든다. 비장하고 괴로운 얼굴로 숨을 끊고. 일단은 들어야 하지만 불끈. 들어 올린 다음 부들부들. 부동 자세로 버티는 건 선수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희한하게 힘이 남아돌아돌 절대로 더 버티는 법이 없다. 모든 역도 선수들은 현명하다. 내려놓는다. 제 몸의 몇 배나 되는 무게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텅. 그거 참 후련하게 잘 내려놓는다. 저렇게 환한 얼굴로. 이상으로 현대시의 세 가지 흐름, 서정시, 실험시, 정치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